안녕하십니까. 우리 천국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온라인 체육 수업 6차 시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운동 체력을 기르며 튼튼하게 단원을 통해서 운동 체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발력 측정하는 방법과 운동 방법, 게임 방법, 민첩성도 마찬가지로 측정 방법, 게임 방법, 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운동 체력, 평형성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평형성 수업은 2시간으로 나누지 않고 오늘 이 수업으로 평형성 진도는 다 나가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형성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평형성을 기를 수 있는 게임, 기를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 있는지가 오늘 친구들과 함께 배워볼 내용입니다. 자, 평형성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잘 넘어지지 않는 것, 나의 중심을 잘 지켜서 나의 몸의 균형을 잘 찾아가지고 몸이 잘 넘어지지 않는 거를 평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잘 넘어지지 않는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혹시 비보이라고 압니까?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토마스라든지 또는 이렇게 한 손으로 내 몸을 지탱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글라이더, 또는 9-9이라고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한 손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댄스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동작들도 넘어지지 않고 그 동작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평형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댄스만 그런 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 상황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상대편 선수가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공을 다툴 때 그때 넘어지지 않는 능력 역시 평형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 옛날에 기억납니까? 트리플 악셀이라든지 그 빙판 위에서 멋진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넘어지지 않죠. 어떤 선수들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 넘어지지 않고 역시 균형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평형성이 매우 중요한 그런 동작들인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장 쉽게 평형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은 씨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선수가 서로 신체를 맞대고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쓰러뜨려야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평형성의 감각이 매우 발달한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더 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평형성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체육 시간에 또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여가 활동 같은 걸 할 때도 평형성이 좋은 친구들은 몸의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잘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 넘어지지 않고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겨울철 빙판길을 나도 모르게 지나가야 될 때 평형성이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면서 건너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평형성은 여러모로 유용한 그런 체력인데,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 평형성 파트는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내용을 수업을 할 거고요. 아직 교과서가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얼른 교과서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 평형성 기르기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의 평형성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순발력, 민첩성에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다 배웠었고 측정도 다 했지요? 자, 오늘은 이제 평형성,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평형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보니까 매우 쉽습니다. 오늘은 두루마리 휴지도 필요 없고요. 페트병도 필요 없고요. 딱히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준비물은 시계와 우리 친구들만 있으면 됩니다. 자, 보면 측정 방법은 교과서를 봐도 알겠지만, 자, 팔은 양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발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 발을 이렇게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눈을 감음과 동시에 기록을 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넘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너희들 아마 친구들의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몇 분 동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딱 감는 순간 매우 버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도에 왼발을 먼저 들고 했었으면 두 번째 시도에는 오른발을 들고 시도해서 두 번 시도 중에 가장 오래 버틴 시간을 너희들의 평형성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형성 측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거는 숙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숙제가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강제적이진 않지만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도 됩니다. 시간이 남는 친구. 다른 과목들의 숙제를 하면서 시간이 좀 남거나 갑자기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지루한 친구들은 방금 전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평형성 측정하는 방법, 자, 팔 벌리고 한 발 들고 눈 딱 감는 순간부터 시간 재는 양발 측정하는 거, 요거는 숙제는 아니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해서 포스트잇 쓰지 마시고요. 28페이지 여기 보면 기록 적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 친구들의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숙제 없으니까 좋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평행성을 재봤는데 어때요? 눈을 딱 감고, 물론 재본 친구들만. 자, 눈을 감으니까 발을 들고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몸의 균형이 막 무너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근데 이 평행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평형성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한 운동이나 게임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평형성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에 보니까 와글와글 줄서기하고 장애물 피해 지나가기 등이 있는데 이런 활동, 게임 활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구들이 집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는 나중에 친구들이 학교에 오면 같이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부모님이나 형제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게임은 가위바위보에서 앞뒤로 다리 찍기, 두 번째는 가위바위보에서 좌우로 다리 찢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위바위보에서 신문지 접어서 오래 버티기. 이 세 가지 활동을 준비했는데 다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활동은 가위바위보에서 다리 앞뒤로 찢기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은 옆에서 보여줄게요. 자, 맨 처음에 게임 준비하는 방법은 발을 이렇게 앞뒤로 붙여서 이렇게 딱 섭니다. 이 상태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앞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앞발만. 자, 가위바위보 해서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이긴 사람은 앞에 발을 뒤로 움직입니다. 또 가위바위보에서 또 내가 이기면 역시 앞에 발을 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친구가 앞에 발을 뒤로 함으로 인해서 여기 간격이 생기겠죠. 여유 공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뒤에 발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발을 갖다가 상대 앞에 친구 발가락 앞에 갖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하면 앞에 친구는 또 이렇게 뒤로 또 가겠죠. 그럼 또 한 보폭만큼의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럼 또 역시 진 사람은 또 그만큼 다리를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지다 보면 다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넘어지거나 손을 땅에 짚으면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섭니다. 마주보고 서서 이번엔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찢는 건데 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졌을 경우에는 자, 먼저 앞이든 뒤든 너희가 벌릴 수 있는 최대한 크게 벌려줍니다. 그러면 자, 가위바위보에서 선생님이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선생님은 앞발을 먼저 벌리겠습니다. 앞발을 여기서 최대한 이렇게 벌립니다. 이거. 지금 어때요? 선생님 몸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죠?
이거 역시 평형성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또 가위바위보 또 졌어요. 그럼 이번엔 첫 번째는 앞에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어디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뒤에가 움직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벌려줍니다. 또 가위바위보에서 또 졌어요. 그럼 이번에 어디가? 이번엔 역시 앞에가 또 최대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에서 또 지면 또 최대한 이런 식으로 점점 하다 보면 버틸 수 없는 순간까지 올 거예요. 역시 넘어지거나 손을 바닥에 짚으면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이냐면 신문지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신문지가 없어가지고 A4 용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신문지나 이런 A4 용지를 준비해 왔나요? 자, 이 게임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4 용지나 신문지 위에 이렇게 딱 두 발을 서서 버텨서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진 사람 같은 경우는 반으로 접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발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 이때는 한 발로 버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또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으로 접습니다. 어이구, 아까보다 더 좁아졌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앞꿈치로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역시 가위바위보 해서 또 치면 또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접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또는 버티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이 신문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게임에서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게임들을 해보니까 자꾸 진다 하는 친구들은 결국 우리 친구들의 평형성을 향상시켜주면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평형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교과서를 보니까 여기 첫 번째는 짝 손뼉치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운동도 되겠지만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해봐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대 걷기, 그리고 발 바꿔 뛰며 외발서기, 이런 그 운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만 보아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평형성 운동은 혹시 우리 친구들 스키, 스케이트,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 좋아하나요? 타본 친구도 있고 안 타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평형성도 참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의 몸의 중심을 잘 이동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몸의 중심을 잘 이동시킬 줄 아는 사람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고 즉 평형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안내해 줄 운동은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이런 동작들을 땅에서 할 수 있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따라하면 우리 친구들 평형성도 좋아지고요. 거기다 덤으로 우리 친구들의 근육, 근력도 같이 좋아지는 운동이니까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자,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뻗으면서 왼다리는 같이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열중샷 자세도 해도 되고요. 혹시 잘 넘어질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살짝 손을 옆으로 벌려주시면 중심을 잡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펴주는 거죠. 다시 내려오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도 둘, 다시 하나, 다시 둘, 이런 식으로 하나 하면서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하나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다리를 이젠 피지 않습니다. 이 다리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유지합니다. 다리 옆으로 뻗는 다리만 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폈지요? 이번엔 둘, 뒤로 돌렸습니다. 셋, 오, 다리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만큼 근육 운동에 참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보면 선생님이 다리를 뻗는 순간 몸의 중심을, 몸을 살짝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릴 때는 몸이 다시 가운데로 오고. 이게 우리의 몸의 중심을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중심 이동이 잘 되는 친구만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동작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방금 이 동작보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는 다리만 움직였지 않습니까? 몸은 가만히 있고, 자, 이제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준비 한 상태에서 아까는 다리만 뻗었었는데 이제 그걸로 내가 갑니다. 자, 하나, 같이요.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방금 선생님 중심 살짝 무너졌습니다. 셋. 하나, 둘, 셋. 자신 있는 사람은 쭉 이런 식으로 둘, 셋. 다시 쭉 둘, 셋. 땅에 발이 닿지 않고 하면 더 어려운 동작이 되니까 점점 잘하게 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평형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한번 배워봤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지상 훈련 방법 보니까 좀 어때요? 쉬워 보이나요? 자, 막상 해보면 우리 친구들 다리에 힘도 참 많이 들어가고 조금 중심 잡기도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친구들이 많이 한다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그 운동 같은 경우는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중심을 정확하게 딱 잡아주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더 운동에 도움이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평행성에 대해서 평행성 측정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 게임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숙제가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친구도 앞에 숙제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대충 알고 있죠. 자, 평행성을 키우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앞서 배웠던 그런 운동 계획하는 방법들을 떠올려서 평행성도 같이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계획 한번 세워서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숙제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구들 평형성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체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 그리고 선생님 평형성 게임이나 운동 방법들을 유튜브 링크를 걸어 줄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이 운동한다면 보다 더 친구들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번째 시간이었죠. 선생님하고 6번째 온라인 체육 수업 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 거기다가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얼른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